오늘 미국장 세게 빠졌습니다. 어제 S&P 500 지수는 어제 반등한 거를 다 까먹진 않고 종가가 끝에 까먹진 않고 어제 캔들 차트를 다 커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보시면 어제 움직임을 거의 다 커버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끝났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들은 이유가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드렸던 속마음은 사실은 연준의 점도표에 나타나고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말을 하던 간에 일단 연준 내에서 있는 그 연준 이사들의 액션은 이게 9월 달의 마음이고 이게 어제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 역삼각형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마음이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매파적으로 바뀐 게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시장 자체는 어제 후반부에 급등한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 강도가 너무 센데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투심을 좀 더 시장 투심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고 이번 주를 좀 상황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 생각이 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조정을 세게 받을 건지 위로 올라갈 건지를 결정한 상황이 지금은 아닌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상황은 조금 더 특이한 상황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아크펀드거든요. 아크펀드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제가 아크펀드를 계속 보여드리고 제가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얘가 혁신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난리를 쳤던 주식들이 다 여기 안에 웬만한 것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잘 보시면 여기서 한번 크게 붕괴될 때, 정점에서 붕괴될 때 대규모로 터는 사람들이 한 명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붕괴될 때 또다시 털었습니다. 요 세 번째 이번에 또 털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얘가 윗방향으로 올라갈 힘을 계속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털릴 때마다 밑으로 많이 밀렸다가 상승할 때는 그렇게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매집해서 털 때는 많이 시장에다 던져놓고, 근데 올라갈 때는 매집이 강도가 약해졌다가 다시 털릴 때는 대규모로 뭔가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상승 탄력을 잃고 있다는 얘기는 이 아크펀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들, 지난번에 상단 10개 주식들 같은 걸 보여드렸죠. 그런 움직임이 안 좋다는 뜻인 것 같고,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움직임, 반등세 움직임보다는 이틀 움직임을 다 커버하고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커버하고 밑으로 밀려 내려왔거든요. 테슬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테슬라가 천슬라로 갑자기 올라왔던 주된 이유는 제 판단으로는 3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그 3분기 실적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수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차 생산을 못할 때 우위에 있는, 그리고 반도체 숫자가 적은 자체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가 성과를 높이 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머리를 급등해서 천슬라로 넘어가게 만들었는데 그 뒤로 힘을 잃고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참 똑똑한 사람은 맞습니다. 올라간 뒤에 자기가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하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개미들만 불쌍한 거죠. 개미들만. 천슬라 올라가자마자 애널이 또 난리를 치고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여하튼 그리고 기술주들도 세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나스닥 100이거든요. 보시면 어도비, 이건 뭐 기술주라고 보기엔 그렇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죠. 그 다음에 여기 엔비디아, 퀄컴, AMD, NXP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기술주가 여기 트립닷컴도 날아가고 난리를 받고 있네요. 기술주가 결과적으로는 금리 상승에는 약간 취약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튀었다는 것들이 어제 좀 이상하긴 했는데 된소리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애플이거든요. 애플도 최근 조정 이후 반등세를 다 커버하고 캔들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애플보다 낫다.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결정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지금 이른 판단이고요. 다만 상승 강도가 어제는 그렇게 셌었는데 그 상승 강도를 다 커버하고 다시 밀리는 걸 보면 주가가 지금 현재 열심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다만 아크펀드를 놓고 보면 그 혁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발생했었던 우리가 모멘텀이 발생해서 대규모로 업레이팅을 쳐준, 예전에 모멘텀하고 레이팅 말씀을 드렸었죠. 상당히 레이팅을 높게 쳐준 그런 영역들이 이제 붕괴되고 있다. 근데 이제 어제 이 말씀은 안 드렸고, 이제 강의 나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통상적으로, 그저께 동영상에 보면 그 1929년도하고 2000년도 IT 버블 때 버블을 형성하는 게 요번에도 이 출구 전략이 끝난 이후에 버블이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전문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도 일정 부분 상승 강력이 동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다른 거는 IT 버블이나 뭐 1929년도나 이런 버블을 형성할 때는 그 버블이 이제 바닥부터 형성해서 위로 쭉 밀려 올라갈 때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그 마지막 피날레를 치면서 내려오는데, 지금은 모멘텀주로 초반에 쭉 밀고 올라갔던 그런 주식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 아크펀드, 그러니까 일부 뭐 테슬라나 이런 것들은 아직 살아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과도한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뭐 40-50%씩 밀려 올라가는 것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모멘텀이 작동했던 주식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지 않고 잘 버티고 기술주들이 계속 버텨줘야 되는데, 빠른 금리 인상 속에서 그런 것들이 버텨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IT 버블 때나 혹은 1929년도 대공황 직전에 버블이라거나 이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강도는 일정 부분 가능성이 있고, 그건 이제 제가 10년 채권 수익률하고 그 다음에 퍼의 역수인 주식기대 수익률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형성할 수 있는데 과도한 상승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반응을 안 하면 내년도에 금리가 실제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직전에 또다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이유는 이 장기 차트, S&P 500 지수 장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얘가 조정받고 올라오다가 꽤 긴 기간 동안 머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머리를 만드는 초입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머리가 스타트가 됐다 그러면 올라가지 못하고 힘을 잃은 기간이 상당히 좀 긴 기간 동안, 최소한 수개월 동안은, 여기 보시면 한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움직이기 전까지 8월 달까지 이미 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작됐다 하더라도 한 최소한 5-6개월 정도는, 짧으면 한 3-4개월 정도는 얘가 일정 부분 머리를 형성하면서 제대로 위로 못 올라가는 패턴을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은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강도가 미미하다가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조정이 여기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예측이 어렵지만, 그런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일정 부분 상승 강도는 떨어져서 상승 탄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시간을 두고 있다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쳐다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 중에 다시 한번, 실제로 기준금리가 이게 12월 달 이때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하기 직전에 이런 어떤 흔들림이 다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여기서 지금 움직인 시그널이 한 요 정도 시그널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내려왔다, 이 2014년도 테이퍼링 끝날 때가 이때거든요. 그때 한번 움직이고 다시 한번 움직였다가 머리를 잠깐 들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금리 인상 임박해서 한번 세게 또 흔들렸죠.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걸 항상 머릿속에 감안을 하고 지금 포트폴리오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요거 이후에 이거 때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 하고, 금리 인상을 어제 영란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ECB는 금리 인상을 하진 않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근데 유럽중앙은행도 곧 금리를 인상하게 될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ECB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ECB도 결과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내년 초에는 1월 달에는 아마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미크론이 확진되면서 이제 문제가 젊은 사람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게 아니고 60세 이상 노령자 혹은 기저질환자들이 의료시설의 중환자 시설로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비슷한 패턴으로 갈 것 같고, 그게 이제 겨울에는 득세를 하는 현상을 옛날에도 보였지만 요번에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비 패턴이나 혹은 생활 패턴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게 기업 실적이나 경제 성장의 동력 자체는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4, 4분기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드렸는데, 그건 이제 최종적으로 뒤에 마지막 나오는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일단 가장 인접한 동계올림픽이 코앞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미크론 확산돼서 여기 난리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 앞두고 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올림픽 앞두고 비상의 문제가 아니고 올림픽이 그러니까 개최돼도 문제가 심각하죠. 일단 최소한 선수단들은 안으로 밀려 들어갈 거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 하더라도 오미크론 자체의 전파력이 이렇게 세다면 공기 중의 전파도 얘기가 막 나오고 있고, 접촉을 안 해도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된다는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중국이 이런 상황을 하면 얘네는 제로 베이스로 가니까 봉쇄를 완전히 해대고 이런 난리를 치니까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신문기사에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특정 제조 생산 지역에서, 기사를 제가 찾진 않았는데 그게 발생해서 이제 또 거기도 완전히 봉쇄하고 검사를 막 시작하고 이런 얘기들이 여기 나왔네요. 저장성 얘기가.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제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서플라이 체인에 다시 한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불안정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정성은, 그러니까 이게 크게 주식시장을 붕괴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야기할 건 아니고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사가 여기 보면 이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거는 이거 누가 올리셨냐면 방현철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사실 이거 제가 얘기해드린 내용이 여기 그대로 다 녹아나 있는 겁니다. 일단 3차례 금리 인상했는데 월가가 환호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건 월가가 환호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일단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매파에서 점도표에서 이미 나타난 상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테이퍼링 가속화, 2배로 늘린다 그랬죠. 금리 인상, 오케이, 이건 그냥 넘어가고, 이게는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삭제해버렸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이. 파월이 변신을 왜 했냐?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연임이 됐는데 잘못하면 자본시장 역사에, 미국의 금융시장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게 변신을 한 게 아니고 11월까지는 자기가 연임이 될지 확정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발언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롬 파월이 사실 좀 심하게 말하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닌데 다른 연준이사들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과정 중에 제롬 파월 연준이 혼자서만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연임이 됐을 때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부담감을 줄이려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던 입장이었었는데, 연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던 바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용도 충분히 많이 회복됐죠. 4.2%. 이 얘기 많이 드렸고, 이미 인플레이션은 너무 빨리 올라갔고, 그리고 이것도 연말에 별로 그렇게 쇼핑이 세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얘기도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그냥 이분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이 70%가 가계소비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나온 얘기를 드리면
도움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 소비자 물가가 39년 만에 6.8인데 주유소의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52% 늘었답니다. 전달 대비 1.7% 늘어났고. 그런데 소비는 크게 늘어나지 그러나 일반 제품을 파는 상점의 판매는 전달보다 1.2% 줄었어요. 문제는 뭐냐? 이 휘발유 값을 이나 혹은 생필품을 사다 보니까 다른 쪽 소비가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급망 병목 때문에 이미 사전에 구매를 해서 소비를 당겨서 구매해가지고 10월에 1.8 증가한 것을 보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말에는 결과적으로 구매 숫자가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도 소매 판매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는 걸로 전달 대비 4.9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살짝 낮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의 소비 시장이 연말에 그렇게 좋은 건 중국 같은 경우 광군제가 있었는데 광군제의 그 소비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뉴스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지 않았었으며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추수감사절이 이어졌던 미국 시장도 온라인 주문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보도들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연말에 기업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이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계속 날아가기에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아직은 조정의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 깊이는 두 번째 문제고요. 깊이는 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러니까 투심이 강하면 떨어질 때마다 받쳐주는 사람들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투심에 따라서 깊이는 다르지만 조정의 기간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짧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제 급등에도 불구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에도 불안정성을 이게 조정이 깊지 않으면 불안정성을 항상 띄고 갈 수 있다. 세게 이렇게 조정을 한번 받으면 밑에 여기 조정을 받으면 이 정도 조정 여기서 그냥 매수를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세게 조정된 뒤에 매수를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일들이 계속 발생해서 시장 판단이 좀 모호하긴 한 상황입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다만 조급한 마음은 버리고 조금 관망하는 상태, 관망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을 지금 현재 우리가 맞고 있고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